염려와 응원을 주시면서 때로는 깨우침의 지책을 주시는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고개 숙여 감사함을 올립니다. 2020년 작년 11월 19일 매일신문 전명용 기자에게 시작되는데요. 매일신문 전 기자는 생전 처음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기재하고 선후배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그의 SNS에 기재를 합니다. 같은 날 김태고 의원은 인사센터 뇌물수수 사건에 구미 시장님하고 재판이 있었던 그 부분으로 일부 부분이 구미경찰서에서 결정난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다며 SNS에 저를 향한 저격글을 제기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020년 12월 29일이죠. 이날은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한 날입니다. 앞서 말한 매일신문의 전 기자는 저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가 그 글을 쓴 거의 한 20일 전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당일 이 전 기자에게 고소와 협박과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천의 시민연대 대표이자 언론사 대표이자 그리고 카센터에 다니면서 제게는 범죄자인 구미경찰서 당시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이죠. 수사과장의 사촌 동생인 이순식 대표가 저를 고발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은 이 일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두렵고 긴장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구미1번지라는 언론사를 만들면서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세상의 조용한 변화를 꿈꾸면서 작게나마 제가 꿈꾸는 변화를 주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면 악다구니를 쓰고 벌거벗고 춤을 추더라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미1번지는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려 했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지금껏 구미1번지를 운영해오며 이미 권력자이거나 권력을 꿈꾸는 집단이거나 기득권 토 세력의 부정부패를 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은 아실 테지만 단체 취재를 그렇게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많았죠. 명예훼손과 협박과 거의 사실 유포라는 고소는 이제껏 저를 따라다니는 수식이었습니다. 보도하지 못한 게 더 크다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백 국장의 말처럼 시민단체, 시민언론사와 함께 할머니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은 것을 보며 걸어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이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일부의 이 사람들과 저와의 개인적인 다툼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부 날조된 무고로 시작된 겁니다. 전부 말입니다. 전부. 전 기자 일을 논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고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모 언론사 기자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경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제가 자신의 욕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SNS를 보니 욕이 있길래 저를 고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정인 다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제껏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까? 거의 1년간. 정 기자는 저의 SNS를 보고 자신의 욕이 있다고 고소를 하지만 날짜를 보면 그가 지정한 날짜는 그의 고소가 있고
다음 날입니다. 그래도 정기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속마음까지 인정해도 그 다음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자는 저를 고소한 이후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지시했지만은 여의치 않자 14가지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14가지는 어떨까요? 14가지 중에는 제가 매일의 대표를 만나야겠다, 이 글도 14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구미경찰서일까요? 여기는 서술대가 있지 않지만 저는 고소가 되었다 하길래 제가 아는 경찰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자는 찾아갑니다. 전직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죠. 경찰관 정부가 만납니다. 그리고 저의 예입 과거를 덜먹이면서 협박과 알지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안 되니까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이버 진흥팀에 제가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래 제가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몇 마디 나누고 그 경찰관이 제보고 거의 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라. 저는 내일신문의 정기자를 무슨 범죄 공모자라고 확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그 녹취록이나 증언을 드리겠지만은 그자는 모 대학 교수를 사회적 매장시키려는 제자들의 사건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그 대가를 학교 측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인 경북의 자존심인 메일에 그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지만 그건 엄연히 언론을 이용한 범죄고, 언론을 이용한 범죄를 도우고 그 대가를 취한 공모자이며 협박 가치이며 동료 언론인의 취재를 막고자 펜을 던지고 복면을 쓴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넘칩니다. 경찰은 무고할 수 있으니 고소를 권했고 저는 마다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취재 중이었고 취재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증거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언론사 5군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고소인인 우리가 말하는 양심선언으로 알고 있는 그 양심선언을 욕보인 그들이 수없이 언론사에 청탁을 하고 그에 맞는 기사를 서둘러 사주한 증거가 됩니다. 그걸 언론사 5군데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SNS에 난생 처음이라는 고소라는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경북 메일의 선배 기자를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증언까지 경찰에 제출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와 저의 다툼이라고 내모는 동료 언론인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자가 자신의 욕을 했다 말하는 어디에도 그자를 지시한 명령이 없습니다. 거의 비난글이 아닙니다. 그자가 저의 취재를 두려워할 때 저는 바로 인사청탁 가태로 공개 그 일로 심각한 위기에 모이고 대구의 모텔에 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기록도 있고, 그런 그가 같은 날 김태포 의원의 일로 넘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일이었을 겁니다. 옆에 계시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자는 시의원입니다. 이자의 일을 논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립니다.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시민이 아니요, 있다면 그는 병자가 짙게 드리운 심각한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꾼입니다. 기자는 줄기차게 비공개 가태료를 공개했다고 난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 비공개가 토론은 정작 골치 아파야 될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디에도 비공개가 들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연이 설천지 원수를 여기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kum시 모든 일은 시장 탓이다라는 그 시장도 아닙니다. 가태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 기가 잘 오르십니다. 가태료에 쓰여있는 내용을 시민들은 두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강도시설 자행한 강도가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경사에게 증거를 가져다 준 동네 꼬마에게 탓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기자 일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쥐구멍에 머리를 쳐박아야 될 이인이 세 배만 꼬박꼬박 그것도 어은입네. 이거는 조선시대의 아전 나무에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제게 조직폭력배가 충성맹세하고 700만 원의 벌금을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살해 협박을 당했다 고소하며 주장했고요. 그는 당구비 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충신이라고 주장하고 성탁의 의혹만 있기에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으로 제가 읽어야 하지만 뒷본도를 들고 시내에서 그 난리를 한 자에게 잘했다는 어이없는 칭찬을 한 자가 kum시의 폐륜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는 자신이 듣던 말입니다. 전부 명확하게 거짓의 주장, 바로 범죄이며 범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바로 저는 저에게 같은 병실에서 폐륜이라고 얘기했던 자, 여러분들이 신망할 수 있는 자의 정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포 의원은 인사청탁 했습니다. 이제가 계획된 공동정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살해 협박으로 고소한 일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것은 무고입니다. 제가 당시 단톡방에서 그걸 하나가 살해 협박이 된다면 바로 그 200몇 명은 살해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고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았지만 무고입니다. 왜? 저하고 동시에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거의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한 공기업 임원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내놓은 골프채가 있는 그곳의 장소에 맞은편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포 의원은 없었어요. 그럼 그 사진은 무엇이냐? 공동전범이 있다는 거예요. 공모한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사진을 어떻게 찍혔느냐? 한 당원이, 젊은 당원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집회청산위원회에 그 일로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직을 갖고 있었죠. 당원으로서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고 결국은 제명에 이르고 그 부분에서 젊은 당원을 나름 구제라도 하을 목적으로 제 지인인 당시 그 임원을 그 자리에 불러서 얘기를 하고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그게 살인 협박이고 그게 살해 협박이고 골프채라고요. 그 사진은 거의 사실 유포와 함께 형사처벌이 될 그런 얘기입니다. 조작된 골프채 살해 협박 사진만인가요? 조작된 700만 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생활집회 금위원 위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김 의원이 100만 원을 건네고 부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비판한 죄에 대한 앙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일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고 뇌물죄에 해당하지만 연로하신 팔순의 위원장이 얘기했던 밀고 그 위원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은 당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충성맹세하고 누가 지금 조폭입니까? 그 일은 거짓입니다. 제가 3년간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은 범죄로 날조되었고 그것은 청탁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동료 의원 누구 하나 없이 음해하고 날조한 사실을 진실인 양 보도해달라며 수없이 아침마다 기록했습니다. 깡패라 말하는 저희 지인은
통하기도 하고 이성을 내었습니다. 정언자들과 정도 넘칩니다. 김 의원이 측은지심을 김의원에게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동료라 생각하는 신문신권 의원과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전 위원장님 정언하셨고 바로 김태코 의원의 전화기를 따면 나옵니다. 바로 저에게도 받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역주택조합, 이권정당, 이해충돌, 강남 복부인도 이 짓을 안 해요. 계약금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 계약금 받은 적이 없다는 말 누가 썼습니까? 바로 김태코 의원입니다. 통장은 제가 공개한 통장은요. 통장뿐입니까? 땅값 1,500 간다고요? 조합장과 짜고 허위로 제가 조작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김 의원은 모르십니다. 조합장과 그 관계자들이 김 의원 정언을 할 겁니다. 동락공원 관계자에게 수배했으니 맞습니다. 범죄예요. 그거는 시의원이 아니면 그것도 산업위원이 아니면 왜 지목에서 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기 하수구지에서 명절 전에 돈을 갖고 온 그를 만났습니다. 물론 정당한 부분에 광고를 수주를 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뇌물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정당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위기에 의한 압박을 하고 그에게 그렇게 기자를 만나게 한 그자가 시의원이라는 거, 그자가 폐기물 매립이라고 난리치고 구미개천 일의 최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 왔던 그분은 그 골재를 임대한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소가 8마리가 죽었답니다. 6.25 동란 때는 멸종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태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신제한 표시 없는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되었다. 산업위원이 그러면 왜 그때는 당신은 말을 안 하다가 지금 왜 그러냐. 저 녹취록 등 전부 제출할 겁니다. 고소하려면 하라십시오. 그게 공익입니다. 김태코 의원은 왜 재판때까지 기다려달라 했고 왜 징계위원회가 열림을 두려워하고 무죄면 이분이 김태코 의원이 무죄면 누가 유죄입니까? 여러 선배 언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구미경찰서는 김태코 의원의 이해충돌과 이권개입의 수사를 촉구한 기자의 수차례 공익 제보를 묵살해버립니다. 김태코 의원은 김천의 범죄단체라고 규정짓는 김천시민연대 이들과 합종연행합니다. 바로 그의 사촌형이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습니다. 자칭 비대위라고 구성된 그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라고 구성된 이들 이미 권력자거나 권력을 꿈꾸는 집단의 토기득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즉각 구속해야 구속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서민의 꿈입니다.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우리 서민의 주택 마련은 꿈이 말입니다. 경찰 여러분도 서민입니다. 우리를 기레기라고 합니다. 김태코 의원은 기레기라 말하며 기레기의 글을 가져다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완장을 차려했습니다. 왜 동락공원 사업주를 돈을 가지고 제게 보냈나요? 김 의원이 왜 명지인데 길도 없는 그 땅을 농사 짓겠다고 산 거 아니다라는 제 촉을 확신하고 지지한 저는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기자입니다. 여기서 논하지 못하는 큰 사안은 제가 기존에 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임할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구독료를 아십니까? 그리고 행령을 아십니까? 저기 김천 시청에 홍보계장님도 와가 계십니다. 신문도 발행 안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가장 많은 구독료를 받는다면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검찰과 경찰은 묵살합니다.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자는 모 신문사 대표이며 제가 나온 언론사에 취직을 한 그자입니다. 오늘날 그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많은 사안을 취재하는 일을 해낼 수 있냐며 인정됩니다. 저를 광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자의 말대로면 신이 되었습니다. 구독료는 협박해서 빼앗은 전대미문의 범죄이며 언론이라 말하며 들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1년에 26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자 분명한 유가 무가의 차이가 명백히 있어야 하는 규정을 그자가 놓친 걸 아니까 바꾸죠. 그러나 저는 발표한 부분에 항상 30%는 발표하고 나머지 70%는 갖고 있습니다. 이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르는 어떻고 그의 홍보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각구에 보도한 언론인가 갈치범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가 도둑겠습니까? 이건 저는 뿌듯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범죄자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가? 단지 그래서 3일을 잡았습니다. 김천을 다시 보면 김천 입구에 도로접득 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자의 홍위병이면서 같은 단체의 조직원인 아까 그 갈치범은 수십 이상 굴의 그 음식점까지 취재해 갑니다. 처마를 놔두고 까대기라고 보도를 합니다. 같은. 그런데 이 매체를 콘텐츠라고 사용한다 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이 58개 실가소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천입니까? 자그마치 한 해에만 신문 없는 신문으로 구독료로 그런 미명으로 같이 해가는 세금은 1638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일 신문의 구독료 상회합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뉴시스 뉴스원의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언론사를 함께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청년감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내 스타일이 됩니다. 감사실장은 자신의 부서에서 콘텐츠로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장은 지켰죠. 감사실 직원들 중에 물었습니다. 누구도 구독을 안 합니다. 이것은 세금이 30돈이라는 이거 명백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언론 기자를 사칭하면서 홍보비란 명목으로 협박을 하고 했던 전국의 수많은 기자들이 사면돼야 되고 석방돼야 됩니다. 언론 여러분, 이 갈치범이 막아쓰고 수사과장의 사촌동생 이순식이 저지르고 그의 잔당들이자 일당들인 범죄단체로 규정한 김천시민연대가 함께한 죄에 대한 범죄는 무고입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조직범죄입니다. 그 단체, 그 범죄단체의 고문은 바로 김천의료원 전 행정처장입니다. 그 단체의 고문입니다. 이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수상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김천 지금 경상북도 의장이죠. 지금 시장 나온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시장 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도 저한테 정작 무마한다고, 기사 취재 무마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현 김천시의원한테도 무마하고 다각도로 저를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 그 김천 범죄단체의 공동대표는 저에게 삼고초려로 저를 찾아와서 언론인으로 살고자 하면서 돈을 같이 벌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자에게 다른 길을 찾아라, 언론인은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시민단체를 모방을 하지만 시민단체의 비영리지원법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편향적인 그런 단체를 이제 그냥 만듭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주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걸 위해서 그 밴드를 만듭니다. 공개 밴드가 있죠. 거기서 박팔룡 전 시장님과 박고생 전 시장님의 명예훼손, 명예도용이죠. 명예도용 사칭해서 공개 리더로 올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연이 그렇고 전번에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부풀린 그리고 또 강주시장이라든가 그 두 분이 이 시민단체 리더로 들어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언론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론사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시무상소라는 그 조은산의 시무상소를 못한 그 시무상소를 보면 귀가 찹니다. 단체장은 적당한 쇼맨십이 쓰고 거짓말이 돼야 된다라든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쓰지 않는 그거를 초안을 김천 어려원 전 행정처장이 입하고 16명의 사람들이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진작 명의도용을 사실한 법인격 비영리단체 신고를 하고서는 영리사업이 신문사를 등재하고 비영리지원법에 위반되며 권력추구단체라 규정하는 김천시민연대 전직 공동대표 김천대학교 교수 강성근은 저에 대한 수많은 무고를 자행합니다. 이자들은 거금을 들여서 로펌을 고용하고 제거를 내려달라 서울중앙법원의 지법에 민사가처분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취재기간 동안 확신했고 저희 판단이 맞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인가요? 이 사람은 언론인인가요? 카센터 소상공인인가요? 시민에게 사죄할 줄 모르는 이자들이 드러난 범죄는 실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저는 당시 모 신문사 본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신문사 회장과 저를 가처분 대상에 올려놓고 거짓에 날조된 그런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내려놓으려고 소송을 붙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전에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그 민사 가처분 재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2번도 안 갔습니다. 하도 모 언론사가 얘기를 해서 가서 선고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범죄자들이 돈이 있으면 로펌을 산다고 글 내리려고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웃으시더라고요. 확정이 있냐고요. 확정이 있습니다. 확정을 갖고 오락하는 그 자리에서 첫날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안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국도 아닙니다. 청문회장 권력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기력입니다. 국회들도 지금은 우리보다 대우받고 있습니다. 보도만 하면은 수십 년 전 저의 가관들을 비난하고 부풀리고 날조하고 괴물을 만들어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치폭력범은, 가치 언론은, 우리 언론을 희망하는 그 가치 언론은 공무원과 SNS 논정으로 그분의 학위를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가치예요. 공무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숙부와 번갈아 가면서 현 김천시장의 밴드지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자는 언론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법 위반 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구독료 가치의 저자의 계좌에 들어간 후원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신문 보도에 안 되고 그걸 받으면 정치자금법에 걸린다고 선관위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의혹을 보고 있고요. 김천의 수많은 고소는 10여 건이 됩니다. 모두 두목이라고 저는 명시하는
이 수식의 범죄를 지켜나가는 잔당들의 충성이며 이거는 정계, 언론, 경찰, 검찰까지 아우러진 커넥션 범죄라고 조직 범죄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이 사라진 일부 부자를 꿈꾸고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경찰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송기정의 일장기 사건과 종군 기자를 존경하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꿈꾸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단 한 번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 공무원을 갈취하거나 권력에 기댄 일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며 취재해왔습니다. 자신의 의원이 미워서 자신이 미워하는 의원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꿈꾸고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하가들이 나서고 키워나가는 일에 작은 힘이 될 지원 예산이 어느 날 부결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 예산 부결을 꿈꾸었던 의원과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김태코 의원을 찾아가 업소했습니다. 구미 아트페어는 김태코 의원에게는 단지 동료원의 음해 기사를 청탁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다 음해다 이제는 음해다 주장하고 있는 업무 추진 변경은 시민에 맡긴 소임을 범죄로 대갖고는 반성 못하고 거의 사실 유포와 업무방해는 고사하고 구미 시민 전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심지어 제 딸아이를 널먹이며 갈취하는 죽어서조차 용서 못할 죄를 그 짓을 당하고도 저는 고소를 안 했습니다. 기자님과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외모만요. 욕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잔인한 욕설을 퍼부은 날을 기억합니다. 며칠째 제가 그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라고 왜 그 쌍욕, 제가 봐도 흠칫한 그 쌍욕을 퍼부은 그날은 저의 과거 선배였습니다. 모대 교수의 범죄 행위, 행각은 지금 무혐의로 판단이 났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알고 참여하고 공모하고 후에 일어날 후환까지 방지하고자 범죄를 막은 바로 매일의 정기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의 취재를 탐욕에 저지른 서성 보호복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취재하며 주장하고 고소당하고 비난하고 마음실이지만 돌아설 수 없는 취재였습니다. 제가 멈추었다면 사건이 한계에서 마무리됐고 제가 또 멈추었다면 제2에서 마무리됐고 어제라도 멈추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의 증거정은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증거정은 정부에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앞서 저는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은 끌적거린 매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북원이 1년 동안 주장한 것은 바로 현직에 있는 수사과장의 불법인 일입니다. 현직에 있는 검찰지청장님, 검사님들의 불법이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것은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었고, 그리고 과거 단 몇 달 인연을 이어나가는 그분들과 제가 등을 지게 된 이 일은 제 직업의 가지고 오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것은 저는 있지도 않은 일에 밥 먹다가 보름 뒤에 고소를 당했고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한 기자의 그 부분으로 출발했다는 것. 동년 같은 해에 그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게 김천에 벌어집니다.
바로 제가 박보생 시장이 이권 청탁에 개입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 개발사 개발사는 김천시하고 소송이 붙고 있습니다. 정거 정인으로 한 분을 공무원이 선택해서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 전 당원의 폭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 송위원회 보좌관으로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의 알력이 변한 거냐? 그렇게 취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12월 29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극화에 맞게 양당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서가 있으면 저 사람을 딱 보고 더불어냐 국힘이냐로 구분 짓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TV에 아주 유명한 친구가 나와서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동상이 그러면 또 이렇습니다. 국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메일에 정 기자가 자신의 동료 선배가 왔다 간 후에 홍보를 하기로 간 후에 다시 들이닥칩니다. 그 선거 캠프에 협박과 압력을 가한 것을 정언하실 겁니다. 정언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자는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만났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쌍욕을 하는 자가 저에게 그 욕을 퍼붓는 자가 하는 말, 그 자가 과연 1년간 도망다닌 사람입니까? 고소를 해놓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는 매일이라는 그 큰 언론사의 대표를 만나는 것,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언론들이라면 저는 미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밀번지 대표로서 매일 대표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저는 무고라고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을 저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저는 공익 제보를 합니다. 바로 김천지청 6대 범죄에 당해서 거기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대한민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같은 자료를 올립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자료가 경찰에 넘어오고 검사 소리는 가지를 않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된 게 도로 접수구역이라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주민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했던 말 또 하지 마시고 이제 끊고 질의를 받으십시오. 제가 아니, 내용을 요금 충분했고 이제는 제가 아니 시간 30분 초과하면 좀 너무 맞았습니까? 질의를 받고 넘어가시죠. 그럼 요 부분 할게요. 요 부분만 1분 만에 말씀드릴게요. 그 범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구가 나기보도 의원이었어요. 나기보도 의원이 시장이 낙진됐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포 지역은 김천시 의장도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삼선에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87군데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500여 명이 넘어요. 그의 매출은 상당합니다. 이자가 시민단체고 이 범죄를 막고 모든 그게 공모자는 저는 수사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경찰서장, 김천경찰서장, 김천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김태호 의원 오셨는데. 예,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죠. 일단 그 김태호 의원 괜찮으시면 오늘 그 네. 최부건 기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나 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물으시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와서 대부분 내용들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동안의 육성을 통해서 최부건 기자가 다 알렸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최부건 기자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부건 기자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뭐 전 재산을 다 넣어서 이렇게 언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문제가 생겨서 정말 부산 볼 때 기자회견할 때도 보시겠지만은 제가 기자회견 하는 중에 질문 받는 중에 계속 질문도 하고 예의를 기원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면 보도를 해야 됩니다. 보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기자회견 방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보도 방해죄입니다. 그러한 언론의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기자를 한다는 거는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인들이 수고하시는 분은 인정을 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잘못 가면 지역의 갈등을 만들고 지역의 분열을 하고 제가 불신사회에 팽배하는 게 언론들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발언해야 될 부분인데 내용들은 전부 뭐 가치가 없습니다. 사천사는 제가 뭐 법적인 거의 다 의회에서 다 정을 있고 의회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고 다 법적으로 살아있고 그러고 이제 그 부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인데 그 통장에 계약금만 먼저 수당하는 그 통장은 뭡니까? 아니 제가 계약서까지 제가 어졌어요. 아 근데 전화병만 어졌어요. 그리고 저 김태구 의원님 횡령 부분에 그때 횡령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 횡령했는 부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보죠. 제가 10몇 분의 카드가 있고 있는데 그 글은 사과 글은 제 앞에서 이렇게 썼다고 신문시간이 같이 썼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만 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하나 하고 아니 그 행정 부분은 저는 문제만 얘기할게요. 아니 그거만 얘기하고 또 다시 물으면 내가 대답 아 할게요. 그렇군요. 예, 제하고 만나시겠습니까? 저한테 부탁한 적 없습니까?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업무 추진비 관계는 당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난다고요? 서기위원장이라고 한 600여만 원 쓸 수 있는 그걸 주어줬어요. 저 밥식으로 먹는데 그거 주어줬는데 언론인들하고 다 먹었다고 해놨던데요. 얘기할 때는 좀 제가 말려드렸잖아요. 그 사실만 얘기합시다. 이거 하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님 조사 다 받아서 저 횡령 다 받은 잘못 받았잖아요. 누구하고 먹었는데요? 그 언론인 제가 수백만 먹었는데 그럼 법에서 판단했는 걸 또 그럼 뒤집게 한번 제공을 해서 수사시키세요. 원래 횡령이라면서 그래서 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럼 신문시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왜 다시 들고 하는 거예요? 지고식위원회 자 그리고 장태구 의원 부분에 저한테 날조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기사들으라고 장태구 의원 부분에 녹지 있는데 그럼 그거 까도 되겠습니까? 아니 바꿨잖아요. 자 그리고 독하면 인사청탁 여보세요. 아니 인사청탁 맞습니까? 안 자, 맞습니까? 조카가 있으면 벌써 다 까발려졌겠죠. 근데 윤리위원회 자료를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죠. 제가 했죠. 윤리위원회 해고 있는 자료 저한테 문자 있는 거 이것도 왜 안 깝니까? 이것도 봐야죠. 이거 걸리잖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건데요. 아니고 이대거 의원님. 저는 메모리 기능이 그렇게 안 좋아요. 왜 자꾸 아니 메모리 안 좋아서 심의도 좋아요. 할 얘기만 다 하려고 윤리위원회 비공개 자료를 왜 이거에 보면 안 했어요? 그러세요. 그건 일이잖아요. 자, 윤리위원회 그리고 김정은이 비공개 자료라서 여러분 그거 기르지 마세요. 그래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 자 그러면 제가 녹음도 다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유치한 적이 없다는 근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공개가 되죠? 거기에서 연결을 하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공개했다고 올리는데 참 비슷했잖아요. 이 안에 내용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올렸는 거하고 인사청탁 있는 거 뭔 상관 있어요? 저기 시민 저 가게에서 근데 인사청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청탁인 거 아니고. 그리고 김덕구 의원님 조폭 7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김근하 의원의 영상이 있어요. 멱살을 잡게 갖고 신랑 고소하라고 당신이 그랬고. 싸우는 걸 누가 말렸어요? 제가 말렸죠. 잠시만요. 예. 아니 끝내. 말리시면 고마운 줄 알아요. 뭘 말려요 고소하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끝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자는 별도하지 싸우지 마시라고 제가 왜 기사를 안 냈냐? 11명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대위원이.
그 사람들 취재가 덜 끝냈어요. 왜? 이분은 산업위원입니다. 산업위원이 바로 당신이 그 관여하는 거기에 이분은 계약 전에 땅을 샀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때 땅을 샀죠. 이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시대고 저 관계자가 전화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무슨 하는 그런데 이분은 제 기자 얘기잖아요. 제가 하는 부분에 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 거기서 비대위원들하고 땅값 그 부분을 모일 일 없습니까? 당연히 거기 의회에서 방에서 모일 일 없습니까?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술 한잔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협박한 적 없습니까? 관계자한테 협박 당했다는 정보를 써 그 사람들이 관계자가 그럼 고발하지 그러면 고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고발로 됩니까? 11명이 한꺼번에 됩니까? 김두건님 예? 인사팀장 있잖아요. 자하고 얘기할 여기 다 정인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사팀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못하게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제한테 기자 아니에요? 재판 기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재판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무죄입니다. 무죄면 유죄가 돼 있습니까? 그걸로 협박했어요. 그걸로 수사과장하고 그걸로 수사팀 협박했습니까? 무죄면 여러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무고의 형량까지 기다렸어요. 그 전에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들이 유죄가 되어야 되잖아요. 고발한 사람이 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당하게 활용합니다. 그 활용에 저는 목숨을 걸었다겠습니다. 여기에 지능범죄수사팀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것으로 기자의 삶은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의 SNS에 폐륜이라고 나오는 글자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묻습니다. 지금은 장세용 시장이 약자입니다. 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해요. 왜? 이분은 계속 비난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얘기를 합니까? 김태권 의원님께서는 저의 고소를 오늘부터 받으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구형 7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명이 저는 오늘 김태권 의원님과 먼저 고발을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대변인. 얼마 전에 김생고 의원이 그 자리에서 시장을 전파하는 그런 오늘 또 보니까 개인적인 사과이긴 합니다만 공장에 좀 미안한데 김생고 의원이 현재 목가지가 안 갑니다. 시민에 대한 그런 좀더 다른 자세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나 세대적으로 내가 언론으로서 그렇게 나서는 건 좋지만 대표님, 제가 말씀 아는데 한 말씀만 오늘 제 목숨값이라 생각을 들어주시죠. 저 13군데가 무죄입니다. 아니 저 무고예요. 근데 제 개인의 일이라는 고소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해요. 저는 증거로 드리겠어요. 그것을 대표라도 제가 드리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표님?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내놔도 이분한테 가면 자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볼체 취재했고 세령열 기자님 현장에 가지 않으시고 그 폐기물 부분이라든지 제가 제 목숨 걸고 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언론인이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왜 김천경찰서와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과 왜 그들은 저에게 스티커 한 장도 발급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모 언론들 기자들 얘기를 하지만 모 대학에 돈 받으러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따라하는 제가 정보 정황을 이런 범죄 수사팀에 먼저 알 핵사랍니다. 그리고 미안하답니다. 이건 범죄예요. 한 도시가.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표 의원님은 한때는 의원님이죠. 그렇지만
김태구 의원님을 무시하여 민주당의 여의원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피 이번 달까지 제가 언급한 사람이 기소가 붙지 않는다면 저는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하고 아니면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론 홍보비를 3년간 저기 있는 계장님이 아시는데 3년간 3개 받았습니다. 100만원짜리 3개. 그리고 저에게 제가 우리 딸 사진 기억나십니까? 우리 딸 아세요? 그리고 김태구 의원에게 엑기스를 안 받은 공무원은 없고 김 의원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강평동에서 그 공무원 하나 잡아갖고 저한테 닭구차고 얘기했을 때 사람을 물건으로 치죠. 김 의원님 물러서라 할 때 물러서야 됐습니다. 저는 김 의원님은 제가 지지하는 사안의 10% 20%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땅보다 더 큰 땅 감정사 세무사가 없다고요? 모두가 11명이 지역주택조합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다시 재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 뇌물수수 다시 수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그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시고 하고 좀 궁금한 거 하나씩 네, 받고 마무리하죠.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거 하나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질문 안 받아요. 한번 하십니다. 거짓말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김태구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예전에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뭐, 구미의 뭐, 공정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참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오해가 좀 커지는 것 같고, 또 직계를 먹고 하니까, 악감정이 이런 게 핑퐁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그 순수했던 시절로 하의를 하고, 다시 좋은 취지로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 선처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대안은 없는지요? 태구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좋으신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의회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이나 2019년 8월 25일 날 건재욱이 문제도 제가 모든 걸 다 양보했다. 그리고 항소에도 제가 이긴다 하는 확실히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인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옆에 동료 신문수님이 당신이 성인군자요 이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하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두 분이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자를 꺼지고 아, 제 자유권을 그게 밥 먹기니까 일단은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그렇게 그거 하시는 말씀은 여론을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질문을 넣었으면 최대한 존중을 해서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다 잘못된 건 비판하시고 제가 잘못한 것도 사과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를 몇 번 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혹시 그 두 분한테 중재자가 필요하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아니, 이게 1시간 넘어가는 자, 1시간이 아니고 이 부분을 문제가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거는 기자회견은 이제 잠시만요. 기자회견은 좀 초월한 거 아니, 같고. 근데 저한테 질문이 지어졌으니까 제가 마무리해야 돼요. 일단 마무리하시고 아니, 마지막하고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청탁 이후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범죄를 했는 그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네, 일단은 그걸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저는 그건 김태구하고 아닙니다. 그 마무리를 최근 기자 하시고 예. 일단 마무리 아니 범죄에 김태구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무슨 하죠. 둘이가 사이가 좋다고 그 일이 없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 기재의 김기현아 의원 쪽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러고 적폐청산위원회도 들어온다고 하는 걸 저보고 제가 그 부의원 100만 원 주고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가는 그 통장 보기 전이죠. 그렇죠. 예,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자리. 그러니까 적폐를 좀 깼죠. 수사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발해서. 안 했는 부분 있는데요. 재수사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적폐청산위원회 당하게 제발 통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달았어요. 갔는데 저는 물론 적폐를 보고 거기에 그래. 비리를 짚는 적폐를 거는 보고 한 겁니다. 가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나갔으면 그러한 예원이 되어서 대의 분담금으로 그게 저한테 100만 원을 요구해가 제가 입금을 지렸어요. 그러면 그 정황적 이해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법입니다. 모든 건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가 뭐 정치자금법이니 뭐 그래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통장을 오픈을 시키고 이게 다 갈등을 최소한 모든 걸 언론이 다 까버리면 이 세상은 솔직한 말로 쑥대밭 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신 말씀이 언론이라는 아니죠, 거는. 김태권. 일단 그 과정도 이제까지 SNS 다 당연히 통화했고.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얘기 1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또 최봉 기자도 한 3분에 예.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내시다. 예. 오늘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언론이라면 최소한 지성인 중에 지성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하죠, 목사를 비판하죠, 성직자를 비판합니다. 그러한 이치에 자기가 정말 나는 이렇게 해서 성직자고 정치인이고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저하고 얘기하실 때 저는 2003년도에 교도소에서 저하고 만졌다고 얘기를 해서 나는 상당히 그런 적 반가웠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때 교수 자, 없었어요. 일단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기다를 해서 이 사회를 밝게 하는구나 정말 좋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앞에 좀 외람적으로 그만두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죄를 할게요. 저는 뭐 시민의 총무로서 나름대로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늘 여러분이 질타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최봉 기자님 오늘 마무리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보고자 하는 얘기를 하러 왔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러 왔고요. 이 자리에서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제가 수많은 공격을 당해도 고소를 안 했던 부분을 아마 김병 대표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자도 본문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 아니라 다른 어떤 제4안의 분들하고라도 개인으로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타협해서 사이좋게 지낸다고 그 범죄가 없어집니까? 구미가 도둑이 났습니다. 시의회가 인사청탁 무죄 받았으니까 유죄를 따져야 돼요. 안 하고 계시죠?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계약금을 안 주고 있어요. 거기서 놀라고 녹취록 드릴 겁니다. 횡령은 제가 불려가서 했는 거를 바로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만을 하는데 이게 타협, 우리는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김태권 의원의 범죄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될 시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고소 전에 사퇴를 하고 시민에게 사죄를 한다면 멈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